캐나다의 한 지역인 매니토바, 이곳에는 아주 거대한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니토바 호수인데요. 오래전부터 이 호수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수의 전설, 그리고 이 괴수를 봤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왔습니다. 검고 기다란 몸과 여러 개의 혹을 가진 괴 생물체, 과연 이 생물의 정체와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할 크립티드는 전설의 괴수 매니포고입니다. 캐나다의 매니토바주에 위치한 호수 매니토바호, 면적이 거대한 것으로 알려진 호수입니다. 매니토바호의 주변에 살던 원주민 공동체인 아니시나베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호수에 얽힌 전설 하나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호수에 산다는 전설 속의 괴물, 마치 거대한 뱀과도 같은 존재가 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원주민들 언어로는 기치기네비그, 뜻은 커다란 뱀 또는 위대한 치유자란 의미도 있었다네요. 그렇게 전설로만 여겨지던 이 이야기는 1900년대부터 기묘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캐나다에 이주민들이 도착하면서 매니토바호와 그 근처에서 괴물 목격담이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 목격담은 1909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드슨베이 회사의 모피상이었던 밸런타인 맥케이, 그는 매니토바호의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호수인 시더호에서 거대한 생물 하나를 목격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1935년에도 비슷한 목격담이 제보되었는데요. 목재 검사관이었던 사이러스 필드 로스와 토미 스펜스, 두 사람도 거대하고 기묘한 생물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묘사에 따르면 이 생물은 머리가 납작하고 작았으며 몸체의 색은 코끼리처럼 회색이었고 전체적으로 공룡을 닮은 모습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머리 뒤쪽에 뿔 하나가 솟아나 있었다고 하네요. 1948년에는 호숫가에서 괴성을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호수에서 기괴한 울음소리를 듣고 난 뒤 길이가 약 1.8m 정도 되어 보이는 괴물체가 일어섰다가 사라지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에는 갈색과 검은색이 섞인 기묘한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1960년대에는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부 토지 측량관으로 일하던 톰 로크. 톰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근처에서 작업을 하다가 괴 생물체를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신문사에 제보합니다. 당시 괴 생물체를 목격했던 것은 모두 17명으로 집단으로 생물체를 목격한 사례였습니다. 이때 톰은 이 괴생물체를 보고 나서 또 다른 전설 속의 동물인 오고포고를 떠올렸다고 하는데요. 호수의 이름이 매니토바호였기 때문에 매니토바와 오고포고를 합쳐 매니포고란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 크립티드의 이름이 매니포고로 알려집니다. 이듬해인 1961년에는 매니포고의 목격담을 전해들은 매니토바 대학교의 동물학자 제임스 맥클라우드 박사가 본격적으로 탐사를 위해 호수를 찾아갔다고 전해집니다. 박사는 이런 목격담들 중에 꽤 오래된 것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괴생명체의 뼈 같은 일부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했으나 불행하게도 어떠한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2년 이 매니포고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1962년 8월 12일 매니토바호를 찾아갔던 두 남자, 리처드 빈센트와 존 코네폴은 호수에 낚시를 하러 갔다가 호수 수면 위로 뜬 정체불명의 생물체를 발견합니다. 기다랗고 검은색을 띤 생물체였다고 하네요. 이들은 생물체를 관찰하기 위해 보트를 이동시켰습니다. 다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위험할 수도 있기에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관찰했다고 하는데요. 수면 위로 드러난 생명체의 크기는 약 3.6m, 몸통의 굵기는 30cm 정도로 보였다고 합니다.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으로 이들의 보트보다 빨랐다고 전해집니다. 두 사람은 이 괴생명체를 약 5분간 관찰한 뒤 가지고 온 카메라로 이 괴생명체를 촬영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당시 이들이 촬영했던 실제 사진입니다. 사진에는 정말 뱀처럼 굽은 검은 물체가 찍혀 있었는데요. 다만 사진의 화질이 좋지 못하고 분명하지 않아서 머리나 지느러미 같은 구체적인 모습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날 촬영했던 이 사진이 거의 유일하게 매니포고의 모습으로 알려진 사진입니다. 다만 이때 사진을 촬영했던 빈센트 본인은 1970년대에 했던 한 인터뷰에서 이 생물체가 매니포고였는지는 확실치 않고 그냥 우연히 정체불명의 생명체를 촬영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진 속 생명체가 뭔지는 확실치가 않기에 막연히 이것이 매니포고일 것으로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렇게 이렇다 할 목격담이나 사건이 없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1990년대 중반에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1997년 한 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매니토바오의 근처 주민들 사이에서 괴 생명체가 포획되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것. 이 괴 생명체는 아주 커다란 뱀 같은 모습이며 총에 맞아 포획되었다는 소문이었다고 합니다. 묘사만 보면 매니포고와 매우 유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샌디베이 퍼스트네이션 출신의 어느 남성이 호수 근처에서 건초를 수확하고 있다가 이 괴물을 발견했는데 아마도 매니포고로 보였다는 것. 그는 차에서 총을 꺼내와 이 괴 생명체를 사살하고 자신의 헛간에 끌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 소문을 전해들은 경찰들이 출동해서 괴 생명체의 사체를 확인한 다음 이걸 차에 싣고 어딘가로 이송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의 소문이었기 때문에 기사가 보도된 이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후 후속 보도의 내용을 기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곧 사람들이 실망할 사실이 발표되었는데요. 캐나다 경찰에서 이 소문을 공식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신문에서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그런 제보를 받은 적도 소문을 들은 적도 없고 심지어 출동했던 적도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해당 지역에 가서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주민들의 증언이 서로 아주 상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물어볼 때와 저 사람에게 물어볼 때마다 그 내용이 꽤 상이해서 신빙성이 떨어졌단 것이죠. 결정적으로 자기가 봤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즉 어딘가에서 잘못된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섞여 진짜처럼 와전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사건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 매니포고가 실제로 존재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이 매니토바오 근처에서 들리는 몇 가지 목격담이 더 있었습니다. 2004년에는 한 어부의 그물이 뭔가에 걸려 훼손되는 사건, 2009년에는 트윈 레이크스 주민들이 수면 위에서 굽이지며 움직이는 여러 개의 혹을 목격한 사건, 2011년에는 홍수가 크게 일어났었는데 당시 근처 사람들이 역시 수면이 여러 개의 혹을 목격했던 사건 등 다양한 목격담들이 있었으나 결정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매니포고의 실존 여부에 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은 이 매니포고가 그저 전설 중 하나일 뿐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론자들과 반대 측에서는 이 매니포고가 사람들이 다른 물체를 잘못 보고 착각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매니포고로 착각할 수 있던 여러 후보가 거론되었는데 그중 가장 강한 후보로 거론된 것이 바로 무스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말코 손바닥 사슴으로 불립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무스는 매우 거대한 생물로 매니토바오 일대에서도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무스의 특징 중에는 거대하다는 것 외에도 수영과 잠수를 굉장히 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속에 있는 풀을 뜯어먹기 위함인데 물속에서도 약 40초가량 숨을 참을 수 있다고 하네요. 반대 측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이런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매니포고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호수 속에서 수영 중인 무스를 잘못 봤을 거란 얘기였습니다. 특히 이 무스가 물속에서 헤엄칠 때 머리와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서 이걸 괴 생명체의 몸통과 혹으로 착각했다는 것이죠. 언뜻 보면 정말 그렇게 보일 법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무스는 이렇게 수영할 때 사람이 듣기엔 약간 기묘한 울음소리를 낸다고 하네요. 즉 어떤 목격담에서 사람들이 들었던 이상한 괴성은 바로 이 무스가 호수 속에서 헤엄을 칠 때 냈던 특유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거란 주장도 있었습니다. 매니포고의 정체로 거론되는 또 다른 생물은 바로 호수 철갑상어입니다. 본래 매니토바호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종이지만 방수로가 건설된 이후 인근 아시니보인 강에서 호수로 유입될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실제로 2015년에는 인근 지역 또 다른 곳에서 철갑상어가 잡혔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거대한 철갑상어가 매니포고로 오인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갑상어가 성장을 하게 되면 꽤 거대해진다는 점과 더불어서 철갑상어의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뱀처럼 보인다는 점을 들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에 관해서는 한 가지 반론도 제기되었는데요. 이 철갑상어가 호수로 유입되었을 시기가 1970년대 이후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이후에 목격담에서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전의 목격담들에서는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죠.
또 다른 후보로는 단순하게 통나무 같은 부유물이 있었습니다. 호숫가 등지에서 자라는 나무들의 큰 줄기들 중에는 유난히 구불구불하게 구부러진 모양의 것들이 있는데, 이런 줄기들이 부러진 큰 조각들이 호수의 수면 위나 그 안에 조금 가라앉은 채로 부유하는 모습을 괴물의 모습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특히 1962년에 촬영되었다는 매니포고의 사진 속 물체가 이러한 구부러진 통나무 조각일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었습니다. 회의론자들이 이 사진 속 물체를 통나무로 추정한 이유는 사진 속 물체가 만약 빠르게 움직이는 생물체였다면 물체 근처에 움직이는 물결의 흔적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매니포고의 목격담들 중에서는 거대한 괴물체를 여러 개 봤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만약 목격자들이 본 것이 호수 위를 떠다니던 여러 개의 통나무 조각이었다면 이를 거대한 생물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호수 자체에 대한 의문도 있었습니다. 이 매니토바우는 길이와 크기가 거대한 편이기는 하지만 수심이 매우 얕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최대 수심이 약 7m 정도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이런 호수에 정말 전설에서 알려진 것처럼 거대한 괴물이 숨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결국 이 매니포고는 몇몇 사람들에게는 아쉽겠지만 실존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비록 매니포고의 존재는 끝내 불명으로 남았지만 매니포고의 이름만큼은 여러 곳에 남게 되었는데요. 1961년 이미 매니포고의 이름을 딴 공원이 세워졌습니다. 이 공원의 이름은 매니포고 주립공원으로 캠핑장, 선착장을 비롯한 피크닉 장소 등이 있어서 매니포고를 위시로 한 기념공원 느낌이 강합니다. 대개의 크립티드 전설들이 그렇듯이 매니포고 전설을 위주로 한 관광 상품 같은 느낌이죠. 매니포고 축제도 매년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니토바우 근처의 세인트 로렌트 지역에서는 매년 3월 초에 매니포고 축제를 개최합니다. 얼음 낚시를 비롯한 낚시 대회가 주 내용이며 전통 어업을 알리는 내용도 겸하고 있다고 하네요. 매니포고를 이야기하다 문득 생각난 크립티드가 있습니다. 네스호의 괴물 네시가 떠올랐는데요.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네스호 하면 떠오르는 괴수가 네시가 되었듯이 매니포고도 그 실존 여부를 떠나 매니토바오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드네요. 호수 속 전설의 괴물 매니포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